최근에 트럼프의 시각을 보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해서 또 한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이나 정권에 대해서 매우 싫어하고 있다는 부분이 아주 역력하게 보입니다. 사실 트럼프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 비위를 맞춘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 즉 이 대형 리조트를 짓고 해서 빚이 1조 몇천억 됐는데 미국의 이 불황이 89년에 오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전체가 불황이 되어서 트럼프가 가진 이 호텔들 이런 걸 다 팔게 되는 상황으로 내몰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자기 빚을 갚지 못할 거다라고 분석한 경제 애널리스트한테 전화를 걸어서 좀 보자고 해놓고는 처음엔 고소를 했어요. 1억 불이 넘는 고소를 해놓고 그리고는 좀 보자고 해서 그 사람을 자기 사무실로 오게 한 다음에 당신 그 회사 옷 벗고 돈 더 줄 거니까 내 밑에서 일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회사에 일하게 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액수의 고소를 갖다가 하고 뉴욕 시장을 상대로 한마디로 세금 가지고 소송을 붙어서 이긴 적도 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인물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런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의 핵심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또 자기중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자신의 지금 권력과 자신의 이 지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자신의 지지자들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공화당 당원들한테 86%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건 뭔가 하면 남이 나를 아무리 싫어해도 나한테 표 찍을 사람만 나를 지지하면 된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자, 그런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한국은 처음부터 자, 미국이 도와줬음에도 기여하지 않는 나라고 더 나아가서 미국의 여러 가지로 이득을 벌고 이렇게 뺀질거리는 나라. 특히 중국과 거래를 하려고 하고 뒷거래를 또 북한과 사이에서 정체성을 상실한 나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그런 것이지 한국이라는 나라의 국민 전체가 그런 게 아닌데요. 트럼프라는 사람은 상대를 바라볼 때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지 거기에 내부의 사정이 어떻다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현상적인 문제를 그걸 사실이라 인정하고 자기 결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 트럼프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은 매우 귀찮은 나라라는 겁니다. 자, 일본같이 아베 정권같이 트럼프와 7번 만나고 23번의 통화를 해도 트럼프가 아베에게 그야말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아베를 총대를 매게 해서 제재 압박을 할 때는 반장을 시켜놓고 북한하고 회담을 해야 되겠다 싶으니까 반장한테 통보도 하지 않고 반의 일진한테 직접 니하고 내하고 잘 지내자 하면서 반장을 물먹여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아베가 물먹고 있고 6월 7일 날 아베가 트럼프를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은 트럼프가 아베의 말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부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G7 회의에 가서 나타난 사진 한 장이 중간에 공동선언을 안 하고 트럼프는 싱가포르 간다면서 나와버렸지요. 지금 트럼프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식 회담이 이렇게 끝나고 중간 휴식 기간일 걸로 보이는데 메르켈이 있어서 트럼프를 설득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아베는 어쨌든 이 독일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같은 운명체 아닙니까? 미국의 관세 폭탄 문제에서 부딪혔는데요. 같은 입장이니까 저쪽에 서야 되는데 트럼프한테 찍히기서 또 이 트럼프 밉상을 살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중간에 이렇게 발짱 끼고 딴 데 쳐다보고 트럼프는 메르켈이 간곡하게 이야기해도
앉아서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라는 사람의 성격이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나한테 이익이 된다, 이익이 안 된다라고 분석을 해버리고, 또 자신과 이익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조차도 자신의 더 큰 이해가 연결되면 가차없이 팽개칩니다. 자, 그런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왜 있는지 모를, 한마디로 미국으로 봐서는 돈 안 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지난 주말에 다시 주한미군 감축을 고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미국 언론에 보도되고, 트럼프 주변의 측근과 관리들이 설득에 실패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보도가 나온 것은 벌써 너댓 번은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때마다 지난번에 무슨 트럼프가 이 펜타곤 국방성에 미군 감축을 지시했다가 매티스 장관이 얼마 전에 싱가포르에 안보회의 갔다가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내가 아니라고 몇 번 그랬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가 그 이야기를 최근에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시 로기는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여전히 지미 카터의 견해를 지지한다라는 칼럼에서 거의 2년간 트럼프는 28,000명의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중에 많은 수의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왔다.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주장을 트럼프는 버리지 않고 있고, 미북 회담 이후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좋은 그룹이 되풀이해서 대규모 감축의 반대론을 펴왔지만은 설득이 되지 않은 상태다라며, 김정은과 회담 이후에 트럼프가 이 문제를 밀어붙일 또 하나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시 로건은 트럼프에 대해 주한미군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를 위해 지불하는 막대한 액수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보상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트럼프의 생각을 전하면서, 또 트럼프와 이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본 인사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종종 장성들에게 미군의 아시아 주둔에 대한 명분을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들이 내놓은 답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한 관리는 트럼프 정권 출범 초부터 이 트럼프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를 납득시키려고 애쓰는 군의 노력을 갖다가 실패하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전하고, 일부 관리는 병력 감축이 아닌 전원 철수 카드를 빼들까 지금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지시에 따라 미국 국방부는 현재 한국 정부와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액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이 협상이 실패하면 트럼프는 주한미군 감축을 밀어붙일 또 하나의 구실을 가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티스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미북 협상과 주한미군 감축은 별개의 문제라고 며칠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위협을 줄일 수 있고 신뢰 구축 조치를 복원할 수 있다면 이러한 이슈들은 한미 간에 논의될 수는 있다라고 하면서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미북 회담 후에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문제가 지금 논의될 가능성은 매우 크고,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운영경비의 50%만 한국이 되고 있는데, 그들이 미국으로 돌아온다면 미국이 100%를 지불해야 된다 하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백악관 관리는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가리켜 트럼프는 동맹의 약속이 한정된 국고를 세게 하는 구멍이라고 지난 30년간 믿어왔다. 그는 얼마나 비용이 들지에 대한 숫자를 보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식적인 업무는 아니지만은 국방부와 백악관 관계자들이 트럼프가 주한미군 문제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준비 차원에서 다양한 옵션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자, 이 조시로기는 주한미군 감축은 새로운 게 아니다. 이 럼스펠트 전 국방장관은 2004년 그곳에서 이라크로 10,000명을 이동시킨 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는데,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는 이 지미 카트의 철수 주장과 맞닿아 있다고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당시 카트는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철수를 공약을 했고 참모들의 반대에도 밀어붙이려고 했지만은 행정부가 이를 성공적으로 막아냈는데요. 카트 전 대통령은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더 위험하다는 미국 중앙정보부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이 철수라는 주장을 이렇게 누그러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의회나 조야에서는 트럼프의 이런 미군 철수 드라이브를 막기 위한 움직임도 지금 시작되어서 댄 설리반 알래스카입니다. 지역구가 상원 의원은 차기 연도 국방수권법의 급격한 병력 감축은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상원의 인식을 반영한 수정 조항을 넣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하원의 국방위원회에서 그렇게 한 것처럼 상원에서도 지금 국방수권 법안에 미군의 급격한 감축을 막는 조항을 넣었다는 거예요. 한국이 지금 이 평택 미군 기지 험프리스 확장에 들어간 11조 4천억의 93%를 지불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설리반 의원은 우리는 다가오는 정상회담 전에도 그 기간에도 이후에도 김정은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주한미군 철수를 오랜 전략적 목표로 추진해왔다는 걸 인식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우리는 한반도에 합법적으로 배치된 군대와 불법적으로 확보된 북한의 핵과 ICBM을 바꾸는 거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카트 전 대통령은 이 세계가 더 위험해질 거라는 점과 철수로 인해 동맹관계가 흔들릴 시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주한미군 철수를 철회했는데요. 이것이 오늘날 트럼프한테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닉슨이요, 69년에 집권을 하고, 닉슨이 집권할 때 미국 경제가 이 전후 호황에서 다시 나빠질 때였습니다. 또 미국이 월남전에 아주 지쳐갈 때였는데요. 그래서 7월 25일 날, 69년 7월 25일 날 닉슨 독트린이라는 것을 고함에서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는 아시아인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시아 국가들의 안보는 각 나라가 스스로 책임을 지라, 이러면서 이 한반도에서도 기존의 6만 명의 주한미군을 4만 명으로 줄이는 감축 작업을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박정희 한국 정권은 한국군 5만 명을 베트남에 파병했는데 주한미군을 감축한다면 북한의 오판을 야기할 수 있다며 펄쩍 뛰었는데 미국은 단호하게 밀어붙였고, 그래서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핵무기 개발을 하겠다라고 맞불을 하고 실제 그런 시도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미 간의 갈등이 이렇게 극단으로 가다가 미국에는 포드 대통령이 닉슨이 하야하고 이렇게 포드 대통령이 승계하면서 이 철수 부분을 이렇게 없던 일로 했고요. 그래서 안정이 되었고 한국도 핵개발 노력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들어선 카트는 인권 외교니 뭐니 하면서 한국이 독재국가다라고 하면서 2사단, 7사단을 다 빼려고 했죠. 그래서 공군 전력과 정보통신부대를 제외한 주한미군 상당수를 80년 초까지 모두 한반도에서 뺀다고 하다가 78년 당시 미국 국내의 여론이 매우 악화되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80년대 초반에 취임하면서 한미관계가 안정이 됐고 아들 부시 때 육군과 공군 병력이 7,000명이 한국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2000년 DJ 정권에 이어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주한미군을 특히 한미동맹을 전시작전권을 다 재조정한다 이러면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거론되다가 또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가라앉았는데요. 그런데 미국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던 대통령 중에 잘된 사람이 없습니다. 자, 닉슨은 재선이 됐지만 곧바로 하야 대통령에서 쫓겨나 버렸고요. 또 카트는 4년을 하고 이 본선에서 레이건한테 져버렸습니다. 또 아버지 부시는 4년을 하고 본선에서 클린턴한테 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들 중에 주한미군 철수 주장하는 사람 중에 임기 8년을 채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기본적으로 임기 8년을 채운다라는 것은 정상적인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해 온 사람이고 임기 현역인데도 대선에서 진 사람들은 한마디로 대통령으로서 이 사태 파악이나 판단력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 주장한 미국의 대통령은 3명 다 집으로 일찍 갔어요. 제2 주한미군 철수 미국 대통령 단명 이론에 따르면 트럼프가 지금 주한미군 철수를 하려고 이렇게 벼르고 있는데요. 트럼프도 탄핵 아니면 4년만 하고 집으로 가는 길을 택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지미 카터나 이런 사람과 좀 비슷한 부분은요. 굉장히 대통령으로서 미국 전체의 흐름을 잃지 않고 또 미국의 오래된 역사와 동맹의 관계를 해석하지 않고 당장에 파퓰리즘적으로 한 가지 측면만 보면서 주한미군 문제를 건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트럼프 전지전능설을 전파하는 사람들한테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이렇게 집요하게 밀어붙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전지전능설로 설명을 할 건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답을 할 수 있겠죠. 트럼프가 문재인이 미워서 포옹을 잡는다고 그러는 거지 진짜 주한미군 철수를 하려는 건 아니다. 아니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 누가 미워서 양국 간의 이 역사적인 관계의 맥락을 다 빼버리고 주한미군을 가지고 장기판에 저울로 쓰는 것이 옳은 것이냐. 딱 그 짝이 누구 짝입니까? 카트 짝이에요. 카트가 박정희 정권이 독재를 한다 어쩐다 이게 미웠다고 하지만은 당시 한국의 이 독자적인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카트가 알면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인권 외교니 하던 카트가 미국에서 제일 무능한 대통령의 반열에 이렇게 올라 있고 오죽했으면 대통령 물러나고 사회 봉사를 가지고 자신의 이미지를 다시 구성하니 어쩌니 하는 이야기까지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카트 시대라는 것은 완전히 우왕좌왕 엉망이었던 한 시대로 보통 생각하고 있어요. 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지금 한국의 주한미군 한국 정권이 밉다 칩시다. 미국 짓을 많이 했고 밉상을 당할 만한 일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한미 동맹과 이 동북아시아에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주한미군을 빼라고 저렇게 흔들어 제끼는데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영역 깊숙이 들어와 있는 주한미군이 빠져나가면
그야말로 일본까지의 방위선으로 확 밀어버리는, 그래서 동북아에서 자신들의 장악력이 커지는 부분입니다. 한국은 전초기지 같은 GOP 역할이에요.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대결 구도에서요. 그러면 GOP를 빼버리고 전초기지를 철수시켜버리면 미국은 앞으로 중국을 상대하는 데서 편하겠습니까? 한국은 보수 정권과 좌파 정권이 이렇게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좌파 정권이 잡고 미국의 예를 먹인다 하더라도 결국 미국은 한국의 좌파 정권을 보고 그럴 게 아니라 미국의 장기적 이해와 한국과의 동맹관계로서 이 문제를 판단하고 신중하게 끌고 가야지 북한의 김정은에 던져주는 하나의 선물처럼 해석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중국이나 북한은 우리가 핵을 개발해서 미국을 협박을 한 결과 미국이 우리한테 주한미군 철수라는 선물을 던져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후에 미국이 한국을 포기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중국과 북한이 한국을 장악하기 위한, 남한을 장악하기 위한 공작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잘못된 신호를 그 사람들에게 주는 역할을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트럼프가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게 되면 그것은 100% 중국과 북한은 북핵과 ICBM 때문에 철수시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트럼프 또한 주한미군 철수를 그들과의 협상에 이왕에 하기 싫고 빼고 싶었던 거 북한과의 협상에 미국 측에 제일 좋은 선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주한미군이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한미관계에서 트럼프가 북한하고 주고받을 하나의 협상의 결과물밖에 안 되는 겁니까? 결과물도 아니죠. 협상의 도구밖에 안 되는 겁니까? 이것은 이 정도로 정말 트럼프가 인식하고 있다면 트럼프 또한 정치적 수명이 길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